정치를 시작한 지 10달, 당대표가 된 지 100일이 됐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치렀고 전쟁 같았던 당대표 전당대회도 통과했습니다. 100일 동안 그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2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2년 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지 오늘로 꼭 100일이 됐습니다. 강 변호사께서는 한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지와 쇄신의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하겠다는 의지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은데 다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100일 동안에 뭐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부분이 없고 대통령과의 면담 그리고 여야 대표 간의 면담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부분들은 없거든요. 여야 의정 협의체에 있어서도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의료계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기 때문에 또 민주당에서의 조금 미온적인 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100일이었을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인적인 확장성에 있어서도 저는 사실상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친윤계라고 보이는 의원들 그리고 당의 원로들이 한동훈 대표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앞으로에 있어서는 2년이라는 임기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되는 것은 당정 간에 지금 수직적인 것을 수평적인 관계로 가는 것을 넘어서서 당내에서의 입지들도 넓혀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언급 주신 대로 답답한 마음이 약간은 엿보이는 기자회견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이 단어를 많이 언급했는데요. 어떤 단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합니다.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죠. 다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서 나섰습니다.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시민들께서 저에게 요새 힘들죠? 힘내세요 라는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힘내십시오. 모두가 뭐가 문제인지를 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책임감으로 나섰다. 윤 의원님. 뭐가 문제라는 건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이 문제가 뭘까요? 물론 그 문제가 하나만을 지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문제 중에는 한동훈 대표 본인의 문제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가장 결정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뭉치고 단결하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을 방치하고 묵인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단결이 아니다. 당이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앞으로 뭐 특별감찰관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면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용산에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입니다. 성 부의장 생각도 들어볼까요? 문제. 김건희. 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김건희 여사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한국 정치는 아무것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부터 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대패한 것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저는 본인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아마 국민들도 보수 지지층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62% 정도 되는 이 보수 지지층 전당대회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한동훈 후보를 대표로 만들어줬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라라는 거시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안을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 좀 어떻게 좀 해결해봐라. 지금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찬성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좀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사실 한동훈 대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도 못했기 때문에 감히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하고 있다. 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저는
말로 하는 정치는 뭐 100점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행동으로 하는, 실행으로 옮기는 정치에 있어서는 과연 얼마나 이뤘는가. 아직 뭐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평가를 내기 좀 박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있어서 꼭 이뤄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요. 그러자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약간의 갈등을 일으켰던 이 특별감찰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문제에 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점에 있는 기관이에요. 지금 그런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기는 아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특감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 변호사님, 네. 특별감찰관 문제 저희가 뭐 여러 번 다루고 이야기 나눴었는데 네.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약간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총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예상도 되고요. 근데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라고 했었던 게 대선 공약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 문제와 겹쳐 있기 때문인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북한인권재단 문제보다는 지금 특별감찰관만이라도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존에 당론이 있었고 민주당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지금 특히 뭐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 파병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시점에 있어서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당의 색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에서 이견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대한 부분들을 당내에서의 토론과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떠한 표결로 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마음이 맞아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당의 색깔 부분 그리고 당의 앞으로 나갈 부분에 있어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서로 좀 머리를 맞대고 지금 특히 이 시점에서 북한의 병사들이 러시아에 가서 한 명이 남고 다 그 사살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고자 하는 변화의 일환에서 특별감찰관은 빠지지 않는 대목이겠죠. 그런데요. 민주당에서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파도 치는데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꼴이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조 변호사께서 보실 때는 특별감찰관 문제가 이른바 김 여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추후에 앞으로 불거질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것 자체를 지금 구태여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인가라는 것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특검법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요. 야당들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매길 때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검을 우선순위로 두고 특별감찰관은 향후 발생할 미래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순위를 둬야 되는데 특별감찰관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 입장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요. 맨 앞에 서서 오는 바람을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들어보시죠. 대통령실도 저는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충분히 지금 민심과 저희가 요청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지금 그 변화의 초창기인데 제가 맨 앞에 서서 뭐 바람이 오는 건 막겠습니다. 뭐 그러라고 제가 당대표가 나온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는 민심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점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제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이 변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나아가길 기대한다는 얘기일까요? 한동훈 대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실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와 별도로 나는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용산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거나 한동훈 대표의 강한 확신을 전달하는 것인데 실은 이러한 표현들은 다시 말하면은 용산에 대한 상당히 간접적인 압박의 화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압박의 화법이다. 어떤 부분에서 압박일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문제라는 것을 반복했고 한동훈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적하고 극복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어조를 오늘 보였거든요. 예. 만약에 용산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집권 여당 대표로서 단순히 국정을 보좌하는 역할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이고 얼마든지 새로운 충돌 양상이 번져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되다 보니까요. 큰 틀의 메시지보다는 어떤 지엽적인 표현에 좀 더 관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성 부위원장님.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라는 조건을 붙였거든요. 이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하세요? 역시나 그렇게 기대가 담겨 있다고 보진 않아요. 아까 저는 윤주진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것도 일종의 압박입니다. 뭔가 계속해서 용산 대통령실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를 나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 변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3가지 얘기한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활동 자제, 지금 당분간만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사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건 활동 중단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히려 본인의 의지를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고 저는 용산 대통령실도 변화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정 관계는 더 악화되지도 뭔가 합의의 길, 협의의 길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여야 대표회담에 대한 질문도 나왔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지금 상황 그리고 당정 관계를 비춰봤을 때 여야 대표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외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국정 운영을 워낙 손을 놓고 계시다고 민주당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룰 것들 많습니다. 의정 갈등 문제도 여야가 좀 목소리를 모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금투세 문제도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뭔가 민생과 관련된 협의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 민생과 관련된 모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원한다면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독소조항 다 빼고 수정안도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응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회담이 이제 앞으로 이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2대 국회를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고 업적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저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여야 대표가 앞으로 보여줄 어떤 새로운 모습들에 대한 그냥 기대감을 주는 정도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